수입이 이 없던 된장국 진짜 할머니가 맛있어. 한 달에 그렇지. 재료 300만 사서 원의 집에서 끓여 수입을 먹자. 올리며 그래, 바구니 들자. 인생 대반전이 이 시작됩니다. 된장국 진짜 맛있어. 어떤 그렇지. 방법으로 재료 사서 이 일이 집에서 끓여 먹자. 그래, 가능했을까요? 바구니 들자. 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 마루를 따뜻하게 비춘다. 순자 씨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식탁으로 반찬 그릇을 나르며 습관적으로 수저를 꺼낸다. 하나, 둘, 셋. 네 벌째 수저를 꺼내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칫한다. 아, 맞다. 이제 혼자다. 서랍 속 수저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깬다. 순자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다. 식탁 위에는 직접 담근 김치, 시금치 나물, 된장찌개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지만 혼자 먹을 한 그릇의 밥만이 외롭게 놓여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뜨려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본다. 옆집 베란다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 옷을 널고 있고 그 아이는 깔깔거리며 웃고 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밥을 뜬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금방 식어버린다. 맛도 온기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순자 씨는 복도 끝에 닫혀있는 아들 방 문을 바라본다. 문틈으로 햇빛 한 줌 들어가지 않는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하다. 3년 전 아들이 서울로 떠난 이후 순자 씨는 그 방문을 열어본 적이 거의 없다. 가끔 청소할 때 들어가 보면 책상 위 먼지만 소복이 쌓여 있을 뿐이다. 방 안은 여전히 정갈하다. 아들이 쓰던 책상, 고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들, 서랍장 위에 올려진 가족 사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순자 씨는 문을 닫으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거실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아들 오는 날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위에 검은 펜으로 굵게 X표가 그어져 있다. 지난주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떠오른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회사 일이 생겨서 다음에 갈게요. 다음이 또 언제일까? 순자 씨는 지우개로 X표를 지우려다가 그냥 둔다. 어차피 다음 약속도 불투명하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밑반찬들이 가득하다. 열무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미리 만들어뒀는데 이제 혼자 다 먹어야 한다. 순자 씨는 열무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는다. 맛은 여전히 좋지만 왠지 짠맛만 더 느껴진다. 혼자 먹으니 입맛도 없고 만들어도 남고 남으면 또 버리게 되고. TV를 켠다. 아침 드라마가 나온다. 화목한 가족이 함께 아침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자 순자 씨는 채널을 돌린다. 뉴스, 홈쇼핑, 여행 프로그램. 뭘 봐도 마음이 허전하다.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냥 소리만 틀어둔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오후가 되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거실에 긴 그림자가 들이운다. 순자 씨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바라본다. 장미, 제라늄, 고무나무. 한때는 정성껏 가꾸던 화초들이지만 요즘은 물 주는 것조차 귀찮다. 특히 베란다 구석에 있는 장미는 거의 시들어가고 있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줄기도 힘없이 축 늘어져 있다. 순자 씨는 물조리개를 들어 물을 주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나도 너처럼 시들어가는구나. 그 말이 공허하게 베란다에 울려 퍼진다. 답하는 이 없는 혼잣말만이 이 집의 남은 유일한 대화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때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또다시 TV 소리에 의지한 채 눈을 감는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이런 하루가 반복되겠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순자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아들이 작년에 사준 스마트폰이지만 여전히 사용법이 서툴다. 그래도 요즘은 유튜브 영상 정도는 볼 줄 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다가 우연히 지자체에서 보낸 알림 배너를 발견한다. 시니어 홈스테이 프로그램 마이너스 빈방을 나누고 외로움은 덜어내세요. 순자 씨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읽는다. 빈방을 나누고 외로움을 덜어내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거린다. 눌러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배너를 터치한다. 화면에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와 외국인 청년이 함께 요리하는 사진이 나온다. 설명을 읽어내려간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여행객에게 빈방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숙박비를 받는 프로그램이란다. 순자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아들 방 쪽을 바라본다. 저 방을 남에게 내준다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린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에 가깝다. 내가 남을 들릴 수 있을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랑 어떻게 지내지? 혹시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사람 온기가 그립잖아. 밥상 마주할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 혼자 있으면 정말 미칠 것 같잖아. 순자 씨는 잠을 설친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계속 생각한다. 아침이 되자 마음을 정한 듯 침대에서 일어나 곧장 아들 방으로 향한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린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공기가 확 밀려나온다. 순자 씨는 창문을 활짝 연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며 커튼이 흔들린다. 먼지 낀 책상, 오래된 이불, 구석에 쌓인 책들. 모든 것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같다. 순자 씨는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한다.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창틀을 닦는다. 땀이 흐르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가볍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틀 동안 방을 정리한다. 낡은 이불과 베개는 빨래방에 맡기고 서랍장 안에 있던 아들의 옛 물건들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창고로 옮긴다. 책상 위에는 작은 스탠드를 새로 사서 놓고 창가에는 공기정화 식물을 놓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닫혀있던 이 방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다. 주말 순자 씨는 동네 꽃시장에 간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인데 오늘은 발걸음이 가볍다. 꽃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한다.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한다. 방에 놓을 화분 하나 사려고요. 아주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손님이라도 오세요? 응. 뭐 그런 셈이지. 화분을 고르는 시간이 즐겁다.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다. 결국 작은 다육식물과 연한 노란색 꽃이 핀 화분을 고른다. 그리고 조명 가게에 들러 따뜻한 느낌의 작은 스탠드도 산다.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하나씩 배치하니 방이 확 달라 보인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홈스테이 사이트에 올릴 사진을 찍어야 한다. 순자 씨는 스마트폰을 들고 방안을 이리저리 각도를 바꿔가며 찍는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책상 위의 화분. 사진을 보니 뿌듯하다. 손가락이 다시 떨린다. 사진을 업로드하고 간단한 소개 글을 쓴다. 조용하고 깨끗한 방입니다. 한국 가정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려는데 순간 주저하게 된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순자 씨는 다시 방을 둘러본다.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방, 정성껏 놓은 화분, 포근한 이불.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기 위한 거라고. 순자 씨는 결심한 듯 등록 버튼을 누른다. 화면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순자 씨는 스마트폰을 가슴에 꼭 안고 작게 웃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다.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기대가 더 크다.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본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화분의 꽃잎이 살랑인다.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등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린다. 순자 씨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본다. 예약 신청이 들어왔다. 이름은 마크, 25살, 미국에서 온 대학생이란다. 한 달 동안 머물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정중한 인사말이 적혀 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한다. 진짜 외국인이 오는구나.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손가락을 떨며 수락 버튼을 누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마크는 3일 후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다. 순자 씨는 그날부터 또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다시 말리고 냉장고에 식재료를 가득 채워 넣는다. 외국인이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매운 고추장은 따로 치워두고 맵지 않은 반찬 위주로 준비한다. 약속한 날 순자 씨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한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는다. 너무 평범해 보이나? 너무 촌스러워 보이나? 결국 깔끔한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현관 앞에서 기다린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린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순자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연다. 복도에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선 청년이 있다. 키가 훤칠하고 파란 눈에 밝은 갈색 머리를 한 청년이다. 마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안녕하세요. 어눌하지만 또박또박한 한국어다. 순자 씨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한다. 입만 벙긋거린다. 마크가 다시 한번 말한다. 저는 마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순자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더듬더듬 대답한다. 어서 오세요. 저는 순자예요. 목소리가 떨린다. 마크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들어온다. 신발을 벗으며 와 깨끗해요라고 감탄한다. 순자 씨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마크를 방으로 안내한다. 방문을 열자 마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본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보더니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잎을 만지며 말한다. 뷰터펄. 그리고 순자 씨를 돌아보며 엄지를 치켜든다. 순자 씨는 그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기분 좋은 말인 것 같다. 마크가 다시 한국어로 말한다. 아름다워요. 정말 좋아요. 순자 씨는 쑥스러워서 손을 휘휘 젓는다.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마크는 짐을 풀기 시작하고 순자 씨는 부엌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한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친다. 외국인이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일단 평소처럼 정성껏 만든다. 1시간쯤 지나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마크가 방에서 나온다.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바라본다. 순자 씨가 손짓으로 밥 먹으러 오세요라고 하자 마크가 환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는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흰 쌀밥이 차려져 있다. 마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한다. 와, 대박. 순자 씨는 웃으며 밥그릇을 마크 앞에 놓는다. 마크가 젓가락을 집어들지만 손놀림이 서툴다. 시금치나물을 집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지만 계속 떨어진다. 순자 씨는 보다 못해 작은 접시에 나물을 덜어서
마크 앞에 놓아준다. 그리고 숟가락을 건넨다. 이걸로 드세요. 마크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순자 씨의 손짓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숟가락으로 나물을 떠먹는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계란말이도 한 입 먹고 된장찌개도 한 숟갈 떠먹는다. 마크는 계속 맛있어요를 연발한다. 순자 씨는 마크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 순간만큼은 통역이 필요 없다. 밥을 다 비운 마크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순자 씨가 더 먹을래요? 라고 물으며 밥그릇을 가리키자 마크는 손을 내저으며 웃는다. 배불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인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이 예뻐서 저절로 웃음이 난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마크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 순자 씨는 싱크대에서 그 모습을 힐끗힐끗 본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있으니까 집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저녁을 먹고 나니 벌써 밤 8시다. 마크는 방으로 들어가고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는다. 오늘은 TV를 켜지 않는다. 복도 끝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본다. 저 방에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기쁘다. 순자 씨는 가슴에 손을 얹는다. 오늘 하루 종일 두근거렸던 심장이 이제야 조금 진정된다.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아.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간다. 빈집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한 첫날. 마크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고 마크는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라고 서툰 한국어로 묻는다. 그럴 때마다 순자 씨는 웃으며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순자 씨가 마크에게 제안한다. 오늘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마크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순자 씨는 장바구니를 챙기고 마크와 함께 집을 나선다. 동네 전통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다. 가는 길에 마크는 주변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린다.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 모든 것이 마크에게는 새롭다.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두 사람을 감싼다. 생선 굽는 냄새, 과일 파는 아주머니의 구성진 목소리, 덤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순자 씨는 단골 채소 가게로 마크를 데리고 간다. 아이고, 순자 씨. 오늘은 누구랑 왔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한다. 순자 씨는 자랑스럽게 마크를 소개한다. 우리 집에 머무는 손님이에요. 미국에서 왔어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어머, 진짜 외국인이네. 잘생겼네. 마크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고 수줍게 웃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상인들이 박수를 친다. 한 아주머니가 사과 한 개를 집어서 마크에게 건넨다. 자, 이거 먹어봐. 우리나라 사과가 제일 맛있어. 마크가 어리둥절해하자 순자 씨가 설명한다. 덤이에요. 서비스. 한국에서는 물건 사면 조금 더 주거든요. 마크가 아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히 사과를 받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아주머니가 깔깔 웃으며 엄지를 치켜든다. 장을 보며 돌아다니는 동안 순자 씨는 마크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준다. 무, 배추, 깻잎. 마크는 스마트폰에 단어를 적어가며 열심히 배운다. 두부가게 앞에서는 순자 씨가 직접 두부를 손으로 눌러보며 이게 신선한 거예요 라고 알려준다.
마크도 따라 해보며 신기해한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걷는다. 장바구니를 마크가 들어주겠다고 해서 순자 씨는 고맙다며 넘겨준다. 마크가 물어본다. 할머니는? 아니, 순자 씨는 자주 시장 가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요. 요즘은 마트도 있지만 시장이 더 정겹잖아요. 마크는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순자 씨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느낀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후 순자 씨와 마크는 거실 탁자에 마주 앉는다. 마크는 노트를 꺼내고 순자 씨는 돋보기 안경을 낀다. 마크가 제안한다. 저는 한국어 배우고 순자 씨는 영어 배워요. 어때요? 순자 씨가 손사래를 친다. 아이고, 내가 무슨 영어를.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마크가 웃으며 종이에 헐로라고 쓴다. 그리고 발음을 알려준다. 헬로우. 따라 해봐요. 순자 씨가 쑥스러워하며 따라한다. 헬로우. 마크가 박수를 친다. 순자 씨도 웃음이 난다. 이번에는 순자 씨 차례다. 종이에 고맙습니다라고 쓴다. 고마이너스만 마이너스 쓴 마이너스니 마이너스다. 천천히 해봐요. 마크가 집중해서 따라한다. 발음이 조금 어눌하지만 순자 씨는 기특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운다. 틀려도 웃고 맞춰도 웃는다. 오후에 순자 씨가 태블릿 PC를 꺼내려다가 한숨을 쉰다. 며칠 전부터 화면이 안 켜진다. 마크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온다. 뭐가 문제예요? 순자 씨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한다. 마크가 받아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충전 케이블을 확인한다. 케이블 연결 부분이 헐거워져 있었다. 마크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자기 케이블을 가져와서 연결한다. 화면이 켜진다. 됐어요. 케이블 문제였어요. 순자 씨가 손뼉을 친다. 마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튜브 앱을 열어서 사용법을 친절히 알려준다. 어떻게 영상을 찾는지, 좋아하는 채널을 구독하는 법, 재생 목록 만드는 법까지. 순자 씨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지만 마크가 천천히 설명해 주니 조금씩 이해가 된다. 이렇게 누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순자 씨가 따라 해보니 정말 된다.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본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오후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리고 거실은 조금 어둑하다. 순자 씨가 부엌에서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한다. 파전 냄새가 집안에 퍼진다. 마크가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온다. 뭐해요? 파전이요. 비 오는 날 먹으면 맛있어요. 마크가 신기한 듯 지켜본다. 순자 씨가 손짓한다. 같이 해볼래요? 마크가 앞치마를 두르고 순자 씨 옆에 선다. 순자 씨가 반죽을 떠서 프라이팬에 붓는 법을 보여주고 마크가 따라한다. 처음에는 모양이 엉망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제법 그럴듯하다. 파전이 다 구워지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막걸리 대신 식혜를 마시며 파전을 먹는다. 비 내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눈다. 마크가 스마트폰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엄마, 아빠, 여동생. 순자 씨도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낸다. 젊은 시절의 순자 씨와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 말은 많이 필요 없다. 사진을 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느낀다. 마크가 순자 씨 손을 가볍게 잡는다. 가족, 보고 싶죠?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마크도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다. 이제 복도 끝 방에서는 매일 밤 불이 켜진다. 그리고 가끔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이 집은 더 이상 텅 빈 집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마크가 떠나는 날이 다가온다. 순자 씨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쉰다. 벌써 내일이면 마크가 짐을 싸서 떠난다. 이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마크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없으면 허전할 것 같다. 마지막 날 저녁 순자 씨는 마크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한다. 불고기, 잡채, 계란찜, 김치전. 식탁 가득 음식을 차린다. 마크가 식탁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뜬다. 와,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순자 씨가 쑥스럽게 웃는다. 마지막이잖아요. 잘 먹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저녁을 먹는다. 평소보다 말이 적다. 마크가 먼저 입을 연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한 달 동안 제 한국 엄마 같았어요. 순자 씨는 코끝이 찡해진다. 참았던 눈물이 핑 돈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한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더 고마웠지. 혼자 있으면 외로웠는데. 마크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는다. 식사 후 마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한다.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짐 싸는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진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크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온다. 순자 씨는 도시락을 싸서 건넨다. 가는 길에 드세요. 마크가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깊이 숙인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순자 씨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린다. 마크를 꼭 안아준다. 마크도 순자 씨를 안으며 등을 토닥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어진다. 잘 가요. 건강하고요. 순자 씨도요. 또 올게요. 꼭. 마크가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순자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정막이 다시 찾아온다.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는다.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하지만 이 눈물은 한 달 전 흘렸던 외로움의 눈물과는 다르다. 뭔가가 채워졌다가 비워지는 아쉬움의 눈물이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자 씨는 마크의 방으로 간다.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보인다. 침대 시트도 개어져 있고 책상 위도 말끔하다. 그런데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다. 순자 씨가 봉투를 집어든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있다. 삐뚤빼뚤한 한글로 쓰여 있다. 사랑하는 순자 할머니께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요. 맛있는 밥 해주셔서 고마워요. 한국어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외로울 때 같이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는 나의 한국 할머니입니다. 평생 기억할게요. 사랑해요. 마크 올림. 순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면서 운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다. 며칠 후 순자 씨는 다시 마크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문을 닫지 않는다. 창문을 열고 이불을 햇볕에 널고 화분에 물을 준다. 다음 손님을 위해 방을 준비한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온다. 홈스테이 사이트에서 보낸 메시지다. 이번 달 숙박비가 입금되었다는 내용이다. 순자 씨는 통장을 확인한다. 3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순자 씨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짓는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오랜만에
동네 산책을 나선다. 예전에는 귀찮아서 거의 안 나갔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다. 공원을 걷는데 벤치에서 할머니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순자 씨를 보고 손짓한다. 순자 씨, 여기 앉아요. 순자 씨가 벤치에 앉자 옆 할머니가 묻는다.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한다. 응, 집에 손님이 있었어요. 외국인 청년이었는데 한 달 동안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들이 눈을 동그랗게 뜬다. 진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순자 씨는 지난 한 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처음 마크를 만났을 때의 떨림, 함께 시장 갔던 일,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던 시간들. 이야기를 하는 순자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돈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로 나간다. 한 달 전 시들어가던 장미가 이제는 새 잎을 틀고 있다. 순자 씨가 정성껏 물을 준 덕분이다. 꽃봉오리도 하나 맺혀 있다. 순자 씨는 꽃봉오리를 보며 중얼거린다. 나도 다시 피어나는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온다. 거실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다. TV도 켜지 않았는데 집안이 환하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린다. 새로운 예약 신청이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온 대학생이란다. 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수락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다시 방 정리를 시작한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떨리지 않는다. 오히려 설렌다.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 순자 씨는 창가에 핀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내 인생의 이 막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운다. 빈 둥지였던 이 집은 이제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순자 씨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다.